되게 뭔가 내가 처음부터 창업을 무조건 해야겠다, 나 스타트업 해야겠다라고 해서 창업을 한 건 아니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많은 의사결정들을 이런 식으로 내린 것 같은데, 제가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하고 그걸 찍어놓고 된 케이스가 하나도 없어요.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알고리즘 중에, 그냥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중에 그리디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알고리즘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5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이 5가지 중에 지금 상태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이제 선택지를 고르는 거죠. 그냥 지금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골랐던 것 같고, 창업하는 것도 그 결정의 좀 일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크러스터에서 했던 일이, 처음 이제 풀타임 잡으로 했던 일이 약간 안에서 이제 그 회사 안에서 사내 벤처 조직 하나의 이제 그 팀장을 맡았었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프로덕트나 되게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기획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좀 그 회사에서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요거는 나올 준비를 해야겠다 하는 상황이 됐어요. 나올 준비를 해야겠다 하는 상황이 돼서 연말쯤에 조금 다른 루트들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다가, 그 루트들도 되게 많이 시원찮지는 않더라고요. 여기 그냥 회사에 계속 있는 거나 그냥 되게 그냥 어디 다른 안정적인 잡을 찾아 나서는 거의 가치가 그때 당시에 저한테 막 크게 다가오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는 특히 지금은 좀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지만, 그때 그냥 그 지방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리모트를 했었고, 많이 들어가는 돈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좀 테스트를 해보고 싶고, 되게 솔직히 말하면 엄청나게 큰 돈이 됐으면 좋겠는데, 다른 데서 그냥 프롭 트레이딩 같은 일을 해도, 트레이더로 일을 해도 되게 성과급으로 많은 리턴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들도 있었지만 뭔가 다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는 없는데 뭔가 다른 선택지들이 다 아쉬웠어요. 그래서 좀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크러스트 안에서 좀 마음이 맞는 팀원들을 만나서 한 3명이서 거기서 같이 나오면서 이제 크러스트에 있던 분들이 그 투자자도 많이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에 좋은 팀원들도 조금 거기서 많이 만나서, 이제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필드, 메인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하고 있던 분야, 그러니까 크립토 알고리즘 트레이딩이죠. 이거는 제가 그냥 스텔스 모드로 개인 사업도 조금 했었고, 제일 오랜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조금 해온 분야이기 때문에 요걸로 조금 창업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냥 회사에 있으면서 조용조용히 이제 투자 유치를 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또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뭔가 한 번에 마음이 딱 먹어지지는 않더라고요. 항상 트레이딩을 기본적으로 해서 그런지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방을 막자, 일단 회사를 다니면서 라운드를 한번 돌아보고 어떤 상황인지, 지금 벤처 투자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우리가 어디까지 받을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몇 명의 팀원을 커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천천히 알아보고 나서 그제서야 조금 더 과감하게 일을 진행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창업을 한 이유는 진짜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제일 좋은 선택지였다,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러스트에 원래 그 전 직장에 벤처 투자를 하는 암도 있었는데, 거기 이제 심사역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안에 있는 사내 벤처의 대표였고, 그분은 이제 투자 심사역이니까 이제 저희 비즈니스를 조금 검증을 계속 하시면서, 그냥 저희 팀 돌아가는 상황들을 계속 팔로우업을 하시면서 뭘 하고 싶은지, 이제 앞으로 좀 뭘 하면 비즈니스가 잘 풀릴지 같이 이제 조금 디스커션을 해주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도 이제 여기 입사를 하시기 전에, VC로 입사를 하시기 전에 되게 예전에는 그냥 금융 컨설팅 펌에 계셨고, 그 이후에 그 컨설팅 펌이면 되게 안정적이고 연봉도 높고 좋은 직장인데, 그거를 그만두시고 그냥 1년 넘게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하셨어요. 크립토 알고리즘 트레이딩. 그분은 심지어 이제 개발자도 아니고 원래 컨설팅을 하시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비즈니스에 되게 많이 관심이 있으셨던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냥 트레이딩을 해봤고 개발을 해봤고 이런 알고리즘 리서치를 조금 할 수 있을 뿐이지, 사실 회사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었거든요. 회사를 뭐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창업을 하면 실전이잖아요. 그거는 제가 이제 월급 입금부터 그 다음에 원천세 징수까지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고, 회계, 세무 아니면 뭐 인사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 보니까, 사실 그분이 되게 오퍼레이팅 CEO로서 되게 적임자
투자자였고, 그분은 이제 개발이나 트레이딩 이런 부분은 좀 약하니까, 사실 원래 그런 일들을 하셨던 분이 아니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회사에 필요한 거, 만약에 그분이 창업을 하신다면, 그래서 이거는 같이 창업을 하면 잘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되게 소프트하게 그냥 일단 제가 창업을 할 건데 도움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시작을 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같이 하자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지금까지 기획해왔던 내용이 있고, 제가 이제 예전부터 운용해왔던 투자 전략들이나 상품화가 가능한 투자 전략들이 있었어요. 그냥 이런 거 들고 사실 IR 덱을 하나 만들었죠. IR 덱을 하나 만들고, 그 공동대표 분이랑 같이 이제 1월, 2월에, 그때는 그래도 아직 그 투자장이 지금보다 조금 그래도 괜찮았을 시절이라, 그때도 이제 자금 경쟁이 조금 오긴 했지만 라운드를 되게 열심히 돌았어요. VC 컨택을 그냥 진짜 수량으로 조금 때려박았던 것 같아요. 수량으로 때려박았지만 결국에는 좀 저희를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레퍼런스를 많이 해주셔서 그냥 그런 투자자분들을 많이 유치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일런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가 된 되게 초기 회사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크립토 자산 운용사를 좀 꿈꾸고 있습니다. 전통 자산 시장에는 어떤 고객이 내가 이런 투자를 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그 투자 아이디어를 구현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이제 금융 상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절대 수익을 내주는 거랑 또 별개로 어떤 인덱스를 따라간다거나, 내가 어떤 산업에만 투자를 하고 싶다거나, 이런 되게 다양한 투자 수요들이 존재하는데, 크립토 시장은 아직 완전히 투기거나 아니면은 되게 초기 시장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차익거래 기회들만 먹는 투자 상품들이 시장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거를 넘어서 크립토 시장도 좀 더 이제 구조화되고 규제가 생기고 안정화되면 어떤 투자 상품이 필요할까, 어떤 이제 투자 수요가 생길까를 되게 많이 고민하면서 그런 이제 운용 상품들을 공급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되게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지금은 작은 팀으로 인재 밀도가 되게 높게 가고 있다. 사실 5인 이하 사업장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자면 회사보다는 팀에 가까운 조직인데, 한 명 한 명이 하는 일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한 명 한 명이 각자 맡은 부분에서 일을 되게 빡빡하게 잘해주고 있고, 저희는 그래서 인력을 되게 폭발적으로 늘릴 계획이 없어요. 되게 작은 인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최대한 업무 프로세스를 많이 자동화하고, 그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이 많이 비싸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프로파일의 사람도 많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을 자동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원래 보통 전통적인 산업에서는 특히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열심히 하면 1.5 정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내가 10을 하려면 사람들 엄청 10을 공용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갔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기술로 이제 내가 일을 하던 거를 충분히 5, 10, 100으로 이제 확장이 가능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확장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그런 확장성을 열심히 적용을 해나가고 있다는 게 사일런티스트라는 이제 회사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후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요. 저희가 그냥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냥 일을 하는 밀도와 방향성인 것 같아요. 사훈을 진짜 딱 한 가지로 얘기를 하면, 저희가 그냥 맨날 팀원들이랑 하는 얘기를 보면 우리는 컴팩트하게 가야 된다라는 게 사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의견이 다른 걸 잘 매니징하는 방법은, 저희는 R&R 분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맡은 업무의 영역이나 어떤 이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 자체가 명확하다 보면 그냥 열심히 토론을 하는 건 하는 거고, 그냥 최종 의사결정은 그거에 대해서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투자 전략이나 이런 상품을 만드는 건 거의 제 일이고, 회사 자체의 전반적인 방향성이나 뭐 오퍼레이션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저의 다른 이제 CEO 직함을 달고 계신 공동대표분의 일이니까, 그거를 좀 잘 분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만약에 투자 전략 관련해서 다음에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지, 우리가 내부에서 운영하는 계좌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건 제가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회사가 뭐 다음 투자를 언제 얼마큼 받아야 되는지, 뭐 인력을 언제 누구를 어떻게 채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물론 저도 의견을 많이 내지만 이제 다른 공동대표 분께 최종 의사결정 권한이 다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좀 그런 권한들을 잘 나눠서 운영을 하는 걸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채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내가 직접 리더십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라는 개념보다도 내가 그렇게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을 것 같으면 나랑 굉장히 깊은 신뢰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사실 맡은 일을 잘하고 그 회사랑 같이 합의한 스탠다드를 잘 맞추면, 일을 하면서 그냥 잘 맞추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퀄리티로 어느 정도 시간 안에 일을 해야 된다라는 우리가 스탠다드가 다 업무별로 존재하잖아요. 사실 그런 걸 잘 맞추면 리더십이랄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잘 맞춰놓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팀원들한테 리스펙이 생기고, 그런 걸 잘 맞추는 팀원한테도 제가 리스펙이 있고, 제가 그런 걸 잘 맞춰야만 사실 같이 일하는 공동 창업자나 아니면 팀원들이 저한테 리스펙이 생길 거고, 이러니까 그냥 어떤 내가 리더십을 위한 리더십이라기보다 그냥 매일 하는 일, 맡은 일에 이제 스탠다드를 잘 맞추는 거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우면 사실 사이즈를 줄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투자도 똑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결국에 투자하면서 깡통을 차보면서 느낀 거는 무조건 작게 시작해야 된다. 뭐든 시작을 항상 작게 해야 되고, 작게 여러 번 망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러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돈을 많이 날린다고 해서 많이 배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적게 날린다고 해서 또 적게 배우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작은 단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두렵지 않을 단위로. 예를 들어서 회사를 다니면서 요즘, 물론 이제 회사 일은 굉장히 잘 해야겠지만, 저는 이제 누구한테 월급을 이제 주는 입장이니까 회사 일은 당연히 잘 해야겠지만, 잘 하고 나서 나머지 시간에 이제 스텔스로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사실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원하는 지인들, 고객들을 받아서 운용을 했었고요. 그건 되게 리스크가 없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회사랑 약속한 일을 하고 그걸로 내 생활이 유지가 되면서 이제 나머지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많은 돈을 넣고 하지도 않을 거고, 되게 사이드로 조금 시간을 들여서 할 텐데, 사실 그냥 그런 식으로 많이 실패해 봐야 어떻게 하면 좀 되겠다라는 확신이 서는 것 같아요. 그런 확신이 서면 사실 두렵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실패하는 사이즈를 굉장히 작은 실패부터 큰 실패까지 천천히 늘려야 그런 내가 가질 수 있는 확신의 크기가 계속 커지는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큰 회사가 아니라 지금 창업 6개월 점점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최근에 그냥 그런 위험이나 확신의 단계를 한 번 더 높인 거고, 여기 인터뷰는 조금 자신 있게 하지만 되게 이제 회사에서 일할 때는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저렇게 떨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회사 안에서도 작은 실패들이 계속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실패의 크기도 더 커지고, 회사가 가질 수 있는 확신의 크기도 더 커지고, 그러다 보면 그냥 회사나 사람이 많이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렵다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의 사이즈보다 사이즈를 그냥 10분의 1로 줄여서 한번 시작을 해보면 저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섹터별로 굉장히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뭔가 프랜차이즈로 그 음식을 팔아야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초기 비용이 제일 중요하고요. 왜냐면 가맹비를 내고 그 업장을 빌려야 되니까. 근데 뭐 저희 같이 완전 지식 노동으로 하는 건 사실은 시간만 있으면 되죠. 제가 결국에 돌고 돌아서 저는 이제 자본도 뭐 경력도 없으니까 그냥 진짜 시간이랑 몸만으로 때울 수 있는 그런 일을 선택을 하게 된 것 같고요. 당연히 케바케고 스테이지별로 많이 다르고, 그 다음에 업종별로 되게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업종을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처음엔 진짜 시간만 필요하고요. 시간만 필요하고, 그 두 번째로는 자본이 필요한 것 같고, 이제 자본이 있으면 뭔가 사람이나 인프라를 쓸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나 인프라인 것 같아요. 이런 순서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비율이 있다기보다.